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정작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히면 안 되는 음식, 삶는 시간만으로 효과가 반감되는 식재료, 기름과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되는 영양소까지. 저 역시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뭘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와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식재료별 건강 활용법,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브로콜리. 브로콜리,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삶는 시간 단 1분 차이로 항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브로콜리를 진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 억제, 간 해독, 염증 억제에 관여합니다. 또한 비타민C, 엽산,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면역력, 장 건강,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이 영양소들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끓는 물에 2분 이상 삶거나 기름에 오래 볶는 조리는 설포라판과 비타민C 손실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전자레인지 2분 조리 또는 끓는 물에 90초간 데친 후 찬물 헹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과 비타민C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활용한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두부 브로콜리 무침. 데친 브로콜리 100g에 으깬 두부 반모, 참기름, 간장, 깨소금을 넣고 가볍게 무칩니다. 고단백, 저염, 포만감 높은 간 해독 식단으로 좋습니다. 마늘 오일 브로콜리 볶음.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마늘 3쪽, 올리브유 1스푼과 함께 볶아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속 지용성 항산화 성분은 오일과 함께 조리할 때 흡수율이 증가하므로 브로콜리를 마늘이나 올리브유 등과 함께 볶는 것은 흡수 최적화된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 브로콜리 주스. 생 브로콜리 50g, 사과 반개, 케일 1줌, 물 200ml를 믹서에 갈아 마십니다. 설포라판은 생으로 섭취할 때 가장 강력하지만 위장이 예민한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잘못되면 효과는 절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도, 항암 성분도 불 조절과 시간 조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브로콜리 제대로 드세요. 챕터 2. 당근. 당근이 눈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당근, 그냥 생으로만 드시나요? 조리법 하나로 흡수율이 수십 배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당근의 효능부터 영양을 극대화하는 조리법, 활용도 높은 레시피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당근의 효능.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시력 보호, 노화 예방, 피부 건강에 탁월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당근을 물에 오래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되고 지용성 베타카로틴도 체내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조리법은 뭘까요? 기름과 함께 가볍게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2에서 3분 돌리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근 볶음밥입니다. 다진 당근, 양파, 달걀을 들기름에 볶아 밥과 함께 볶아줍니다. 아이들도 잘 먹는 영양 간식입니다. 당근 마늘 오일 절임. 얇게 썬 당근을 소금에 절인 뒤 마늘, 식초, 올리브유로 버무려 냉장 숙성합니다. 반찬으로도 샐러드 토핑으로도 좋아요. 당근 두유 스무디. 삶은 당근 50g, 두유 1컵, 꿀 1스푼을 믹서에 갈아 마십니다. 당 흡수가 빠르지 않아 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당근은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살짝 익혀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당근 제대로 드세요. 챕터 3. 시금치. 몸에 좋은 채소의 대표주자, 시금치. 그냥 데쳐 먹는 게 다일까요? 철분, 엽산, 비타민 K까지 풍부한 시금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금치의 효능부터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 활용도 높은 레시피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시금치의 효능을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고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필수.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생으로 많이 먹으면 수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결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끓는 물에 30초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수산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손실이 큽니다. 시금치를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시금치 된장 무침. 데친 시금치 100g에 된장 반 스푼, 참기름, 마늘, 깨소금을 넣고 가볍게 무칩니다.
비타민 손실 없이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전통 반찬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시금치 달걀국입니다. 다진 시금치를 참기름에 살짝 볶은 뒤 물과 달걀을 풀어넣고 소금 간만 더합니다. 속이 편하고 소화 잘 되는 아침 국으로 적합합니다. 마지막은 시금치 바나나 스무디. 생 시금치 30g, 바나나 1개, 플레인 요거트 100g, 우유 또는 두유 1컵을 넣고 갈아줍니다. 시금치 특유의 맛은 사라지고 철분과 칼륨 섭취까지 가능합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먹기보다 살짝 데쳐서 또는 스무디로 활용하면 영양 흡수는 높이고 위험 요소는 줄일 수 있습니다. 챕터 4. 마늘.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생으로 먹기엔 맵고 익히면 효과가 사라지는 것 같고, 마늘 어떻게 먹어야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늘의 효능부터 조리법에 따른 효과 차이, 그리고 맛있게 활용하는 레시피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마늘의 효능은 이렇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으로 항균, 항염, 항암 효과가 있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생마늘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잘못 조리하면 이 알리신이 거의 사라집니다. 마늘을 자르자마자 바로 익히면 알리신 생성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센 불에 오래 익히면 향도 날아가고 항산화 효과도 급감합니다. 다진 후 최소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익히기.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굽기 또는 생으로 섭취. 효능을 유지하면서 위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생마늘 꿀절임. 얇게 썬 생마늘을 꿀에 넣어 일주일 이상 숙성시킵니다. 항균, 장 건강에 도움되고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합니다. 공복에 한 조각씩 섭취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두 번째는 마늘 된장 구이입니다. 통마늘을 반 갈라 된장에 살짝 묻혀 에어프라이어 또는 팬에 약불로 천천히 구워줍니다. 구수한 맛과 위 자극 최소화로 노약자나 위염 환자에게도 부담 없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마늘 오일입니다. 다진 마늘 100g에 올리브유 300ml를 약불에 천천히 끓인 후 체에 걸러 보관합니다. 볶음, 파스타, 드레싱 어디에나 활용 가능합니다. 알리신은 줄지만 항산화 오일로 변환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100% 살기도 절반도 못 미치기도 합니다. 생으로 먹을 땐 숙성, 익힐 땐 기다림과 불 조절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는 마늘 제대로 드세요. 챕터 5. 오이. 몸이 붓고 더위에 지치고 속까지 더운 여름, 시원한 오이 한 조각이 간절한 순간이 있죠. 오이는 단순히 수분 많은 채소 그 이상입니다.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열을 식혀주며 피부 진정까지 도와주는 여름철 해독 식재료의 대표주자입니다. 오이의 수분 함량은 무려 95% 이상. 그래서 이뇨작용이 활발하고 부종 완화에 탁월하죠. 또한 칼로리는 낮지만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건강과 간 해독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잘못 잡으면 이 좋은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껍질을 다 벗겨버리거나 소금에 너무 오래 절이면 비타민과 미네랄 손실이 크게 일어나죠. 또 위가 약한 분들은 오이를 과하게 먹었을 때 속쓰림이나 위 점막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껍질째 섭취하되 세척은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농약이 걱정된다면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으로 먹거나 절여도 짧게만 절이는 게 좋습니다. 먼저 소개할 레시피는 오이 무침입니다. 오이 1개를 어슷 썰어 소금에 5분 정도만 살짝 절인 후 고춧가루, 마늘, 식초, 참기름을 넣고 가볍게 무쳐주세요. 입맛 없을 때 뚝딱 해먹기 좋은 여름철 대표 밑반찬입니다. 두 번째는 오이 냉국. 오이채, 양파채에 식초, 소금, 설탕, 물, 얼음을 넣고 시원하게 섞어주면 끝. 속을 식히고 수분 보충에도 탁월한 가벼운 여름 국물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낯설지만 효과 확실한 오이 요거트 스무디. 오이 반 개에 그릭 요거트 100g, 꿀 1스푼, 레몬즙 약간을 넣고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톡 쏘는 상쾌함과 함께 피부 진정, 체내 해독, 그리고 낮은 칼로리까지 챙길 수 있는 간편 건강 간식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이 그냥 썰어서 먹는 것보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해독 효과도 영양 흡수도 확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오이 제대로 드세요. 챕터 6. 고구마. 달콤하고 포근한 맛, 다이어터들의 친구, 장 건강의 해결사, 고구마. 그런데 고구마 그냥 찌기만 해서 드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구마의 대표 효능, 영양을 지키는 조리법, 그리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합니다. 고구마는 천연 탄수화물이자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칼륨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변비 개선에 탁월하고,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향상,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유리합니다. 또한 GI 지수가 낮아 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굽거나 튀기면 혈당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면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의 많은 부분이 손실됩니다. 또한 공복에 고구마만 먹을 경우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레시피 소개할게요. 고구마 샐러드입니다. 삶은 고구마 1개를 으깨고, 그릭 요거트 2스푼, 삶은 달걀, 오이 또는 사과를 넣어 버무립니다. 당 흡수는 줄이고 포만감은 높이는 저칼로리 1끼로 제격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 크림 스프입니다. 익힌 고구마, 양파, 두유, 소금을 넣고 갈아 냄비에 따뜻하게 데웁니다. 속 편한 아침 식사나 저녁 간식으로 좋습니다. 고구마 말랭이도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를 얇게 썰어 식초물에 살짝 담갔다가 물기 제거 후 에어프라이어에서 100도 2시간 돌립니다. 저당 건강 간식이면서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고구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익히는 온도, 조리 방식, 곁들이는 재료만 바꿔도 그 효능은 몇 배로 커질 수 있죠. 오늘부터는 고구마 제대로 드세요. 챕터 7. 양파. 양파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건강에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대표 성분인 알리신은 양파를 자를 때 생성되는 황화합물로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작용과 함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파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 면역 기능 향상,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양파의 유효 성분은 조리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알리신은 양파를 자른 직후 공기와 반응하면서 생성되는데, 이 반응이 완료되기 전에 바로 익히면 유효 성분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자른 뒤 5분 이상 공기 중에 두는 것이 알리신 생성을 위해 권장됩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는 열에 약하므로 센 불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섭취하려면 자른 후 잠시 두었다가 약한 불에서 조리하거나 숙성 및 절임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파는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가 민감한 사람이라면 익히거나 절이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생양파 꿀피클이 있습니다. 얇게 썬 양파를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고 꿀을 약간 첨가한 절임액에 담가 냉장 숙성하면 자극은 줄이고 유효 성분은 유지할 수 있는 건강 반찬이 됩니다. 양파를 두껍게 썰어 올리브유에 약불로 천천히 구워낸 양파 스테이크는 플라보노이드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위 자극이 적고 고기 없이도 충분한 포만감을 주는 식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파를 살짝 볶은 뒤 두유와 함께 끓여 만든 양파 두유 스프가 있습니다. 이 스프는 유당이 없어 소화에 부담이 적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저녁 식사나 간편한 한 끼로도 적합합니다. 양파는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이지만 섭취 방식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분이 생성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열 조절을 통해 영양 손실을 줄이는 것,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양파, 이제는 제대로 섭취해야 할 때입니다. 챕터 8. 토마토. 토마토는 과일처럼 먹기 쉬우면서도 기능성 채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입니다. 풍부한 라이코펜과 비타민C, 칼륨 등은 항산화 작용과 혈압 조절,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붉은 색소의 주성분인 라이코펜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함께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토마토는 중장년층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조리 방식에 따라 성분의 활성도와 흡수율이 달라지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생으로 먹는 경우에는 비타민C와 수분, 식이섬유 섭취에 유리하지만 라이코펜은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반면에 익혀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열에 약한 비타민 C는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목적에 따라 섭취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면역력과 피부 건강이 필요할 때는 생으로, 항산화 작용이나 심혈관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완숙 토마토를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으며
토마토 전체의 영양 밀도를 높여줍니다. 다만 위장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껍질을 벗기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만 제거하고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익혀 먹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토마토 달걀볶음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에 익힐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며 단백질이 함께 들어간 조리법은 혈당 안정과 포만감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를 썰어 올리브유에 볶은 뒤 달걀을 넣고 함께 부드럽게 익히면 간단하면서도 기능적인 한 끼가 완성됩니다. 토마토를 끓인 뒤 체에 걸러 만든 토마토 수프도 소화가 잘 되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저녁 식사 대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이때 크림을 넣지 않고 양파나 당근과 함께 익히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지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마시고 싶을 때는 토마토 주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나트륨과 당분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생토마토를 직접 믹서에 갈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과나 샐러리와 함께 갈면 맛도 부드럽고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도 익혀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그 안에 담긴 효능은 섭취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익힐수록 항산화 작용은 강해지며 생으로 먹을수록 비타민과 수분 공급에 유리해집니다.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맞는 조리 선택입니다. 토마토, 이제는 목적에 맞게 섭취해야 할 때입니다. 챕터 9. 버섯. 버섯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열량이 낮아 건강식으로 널리 활용되는 식재료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 다양한 종류의 버섯은 각기 다른 식감과 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면역력 강화, 항염 작용,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는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버섯은 단백질은 적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단백질 보충원입니다. 또한 비타민 D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을 포함하고 있어 조리 전 햇볕에 잠시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이나 칼슘 흡수 촉진 등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섯은 수분 함량이 높아 조리 시 형태가 쉽게 무르고 영양 성분도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익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익히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데치는 것보다는 볶음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간단한 활용법 중 하나는 마늘과 함께 볶은 버섯볶음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함께 작용하여 항염 작용과 면역 증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은 후 버섯을 넣고 센 불에서 짧게 볶아내면 식감과 영양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새송이버섯은 통째로 구워 스테이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식감과 감칠맛 덕분에 고기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며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우면 식물성 고기 대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간장과 발사믹을 더하면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육수 재료로 많이 쓰이지만 구운 후 간장 소스나 된장에 찍어 먹으면 단백질 보충 식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면 식감이 단단해지고 감칠맛이 강해져 조리 시 별다른 첨가물이 없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버섯은 저열량, 고영양 식재료로서 조리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름과 함께 익히는 것, 햇볕에 노출시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것, 다른 식재료와의 시너지까지 고려한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버섯, 이제는 영양까지 생각하며 조리해야 할 때입니다. 챕터 10. 귀리. 귀리는 곡물 중에서도 식이섬유 함량이 특히 높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점성을 형성해 포만감을 주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귀리는 당뇨, 고지혈증,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로 분류되며 혈당 지수가 낮아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단백질과 미네랄이 고루 포함되어 있고 철분과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 곡물 중에서도 영양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귀리에 포함된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소화 흡수가 좋으며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리에 포함된 지방 성분 중 일부는 오메가6 지방산으로 이 성분은 필수 지방산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6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리를 섭취할 때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귀리죽에 아마씨, 치아씨드, 들기름 등을 곁들이면 지방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조리 방법에 따라 식감과 소화 흡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압착 귀리의 경우 물에 불려 섭취하거나 끓여죽 형태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며, 생귀리는 오븐에 구워 그래놀라나 쿠키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귀리와 물을 넣고 3분 정도 가열한 후 견과류나 과일을 넣는 방식도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리를 우유나 두유 대신 물로 조리하면 칼로리를 낮출 수 있고 유당이나 첨가당을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더욱 유리합니다. 반대로 견과류나 오이를 함께 넣을 경우 포만감이 늘어나 장시간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식이섬유,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곡물입니다. 하지만 지방산 조합까지 고려하여 섭취해야 진정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6의 비율을 낮추고 조리 방법을 조절해 소화와 흡수까지 설계한다면 귀리는 훌륭한 데일리 식품이 됩니다. 귀리, 이제는 조리와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총 10가지 건강 식재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마늘, 오이, 고구마, 양파, 토마토, 버섯, 그리고 귀리까지 모두 익숙하지만 조리법 하나로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지고 자극이 되거나 손실되는 영양소도 많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조리와 균형 잡힌 섭취는 일상 속 음식이 곧 기능성 식품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재료든 목적에 맞게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오늘의 건강을 더해보세요.